동네 의사들로 할 거야? 사이트를? 코로나와 동네 의사들. 뭐 코로나만 할 거 아니잖아. 그냥 삼총사 해. 의사 친구들. 동네 의사 친구들. 동네 의사. 동네 의사로 5개 그래, 시작해야 동네 의사.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네 의사들입니다. 카메라 보니까 되게 목이 타.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동네 의사들입니다. 여기 최 원장, 조 원장, 진 원장, 각기 파란만장한 꿈을 가지고 각기 있는 곳에서 고전분투하다가 결국에는 동네에서 병원을 하고 있는 동네 의사들입니다. 저희가 여기 왜 모였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왜 이렇게 첫 방송인데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나요? 최 원장님, 저희 왜 마스크를 쓰고 있나요? 쓰고 오라 그러던데. 왜 쓰고 와야 되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워낙 시끄러워서 진료를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꼭 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스크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마스크 이거 얼마나 아프신지 모르죠? 이거 쓰면은 뭐 의사들이 항상 이거 마스크 쓰고 있고 하니까 당연한 줄 아시는데 이거 하루 종일 쓰고 있으면 정말 귀가 아픕니다. 이거 보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비 떨어져 나올 거예요. 이건 꼭 써야 돼요. 이것도 특정 제품 이상 쓰지 않으면 효과도 없다고 정말 죽을 맛입니다. 이거 우한 폐렴 이거 코로나가 뭐예요 도대체 최 원장님? 이거 왜 우리가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써야 되는 거죠? 마스크 효과는 있는 거예요. 이거 마스크 효과 있는 거 이거 벗으면 안 돼요 그냥? 아니 솔직히 말해서 물량도 없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빨아 쓰는 사람들도 많고요. 의사는 물론 아니지만 이거 빨아 쓰는 사람 이거 뭐 효과 없는 거 뭐 1년 된 거 쓰고 다니는 사람 매일 똑같은 거 그냥 폼으로만 쓰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라고요. 이거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거 빨아 쓰신 거 아닌가요? 좀 더러운데? 그래서 더러운 거 아닙니다. 같은데요? 일단은 제 경력을 좀 소개하자면 저는 아산병원에서 마스크만 7년 썼습니다. 7년 동안 계속 쓰다가 개원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산에서 7년 있었든 서울에서 10년 있었든 꿈을 췄다가 결국에는 동네 병원으로 오게 된 동네 의사들입니다. 마스크맨이네 마스크. 네, 그럼요. 마스크 오래 쓰셨네요. 공식적으로 마스크맨입니다. 아산병원에서도 제가 그 감염병 대응 팀이었어요. 그래서 마스크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마스크 전문가지만 지금은 동네 병원에 있습니다. 예. 안 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동네 병원에 있죠. 예. 저는 가정학과 의사인데요. 제가 왜 가정학과 의사가 됐는지 아세요? 제가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이 마스크 쓰면 너무 숨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마스크 쓰지 않은 직업이 뭔가 생각했는데 이 가정학과 의사인 겁니다. 이 면담을 하니까요. 근데 이놈의 우한 폐렴 때문에 이거 죽은 장생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저는 이거 원망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우한 폐렴 이거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3,500명 넘어갔던데 그냥 감기 아니에요? 감기? 감기 아니에요? 원래 우리 배울 때 원래 감기입니다.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감기라고 근데 이거 왜 난리 법석인 거예요 이거? 뭐가 다른 거죠? 최 원장님 좀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최 원장이라고 하고요. 저는 내과 전문입니다. 내과 전문의. 그래요. 저희가 배웠을 때는 거의 코로나 바이러스, 항상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라고 배웠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매년 알았던 그 감기가 이렇게 시끄러워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전과 다른 감기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뭔가 특징적인 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진료하면서 느끼는 건데 좀 전파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전파 속도도 빠른지는 봐야 되겠지만 전파 능력 뭐 한번 스치면 훅 간다고 그냥 건들면 감염되는 느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걸 지금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전파력이 상당히 빠르다는 것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미생물학적 소견이나 이런 모양들을 이제 현미경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이제 전파력이 좋을 만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는데 먼저 감염이 잘 일어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소견으로는 이 감기 바이러스가 코나 입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냥 지나가고 어떻게 하면은 감기가 걸리게 되는 걸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면역력? 면역력도 있지만 그러니까 피부나 어디에 면역력? 면역력인 것 같습니다. 비슷하네요. 면역력입니다. 예.
여기 제가 복잡한 얘기를 하려 했지만 면역력이네요. 네, 면역력에 관계가 되는 거 같아요. 모든 사람의 면역력이 다를 수는 있죠.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이 바이러스의 특징, 그걸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바이러스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랑은 좀 다르게 점막에 되게 잘 달라붙는 특징이 달라붙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입자라도 아니면 작은 양이라도 들어왔을 때 일반 바이러스랑은 다르게 쉽게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 달라붙어서 거기서 증식을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안 달라붙게 하면 되는 거네요. 안 달라붙게.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달라붙으면 다 들어가나요? 달라붙게만 하면 다 감염되나요? 코로나에? 달라붙어서 거기에서 이제 증식이 되고 거기에서 또 이제 문제를 일으켜야겠죠. 그럼 지금 거의 특정 어떤 집단을 봤을 때는 감염률이 한 80% 이상 보던데 그럼 달라붙으면 한 80%는 감염된다고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문인 거죠. 왜 그럴까요? 인트리언도 면역력? 그건 면역력이 아마 다려서가 아닐까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다면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아서 알겠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맞아요. 초기에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걸렸던 사람들이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맞아요. 그게 사람들을 많이 감염시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바이러스의 또 다른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초기 증상이 없다는 게 특징인가요?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다라는 증거들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증상이 가벼울 수 있다가 이 바이러스의 그렇죠. 특징이라는 거죠. 증상이 가벼우니까 이 사람들이 아프면은 당연히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집에 있겠죠. 집에 있겠죠. 집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옮길 확률이 떨어지겠죠. 근데 사람들이 별로 안 아프니까 그냥 가벼운 감기인갑다 하고 일반 돌아다니다. 가벼운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비교될 수 있는 건 한 독감 정도로 예를 들면 독감은 초기에보다 아주 세게 나가는 증상이 거죠. 심하죠. 아주 열나고 몸살 나고 세게 오고 이런 것들이 초기에 나타나고 단순 감기는 심하니까. 가볍게 와서 가볍게 가는 거고 그렇죠. 코로나는 가볍게 왔는데 세게 갈 수 있다는 건가요? 세게 갈지 어쩔지는 이제 또 앞으로 좀 추후에 봐야 이야기를 좀 된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바이러스의 특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잘 달라붙는다. 잘 달라붙고 거기에서 잘 이제 번식을 하는데 그런 초기 증상이 잘 없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돌아다닐 때 감염을 잘 시키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게 좀 특징 같습니다. 초기 증상만 보고 감기인지 독감인지 폐렴인지 우한폐렴인지 구분할 수 있나요? 없죠.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제발 병원에 오셔가지고 코로나 좀 물어보지 좀 마세요.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침은 뭐냐면 그 위험 국가라던가 위험 지역 또 단체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은 보건소나 일상상국에서 검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확연한 접촉력이 없는 분들은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이 있을 때 다시 소견서라든가 진료의뢰서를 첨부해서 가면 이 선별진료소나 뭐 보건소나 143구에서 검사를 할지 고려해 본다고 지침을 줬는데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병원에 가면 의사가 그걸 가려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병원에 오면 감기인지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가벼운 증상일 때 병원에 왔는데 만약에 이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면 저희는 격리 데리고 보는 겁니다. 동네 의사는 그냥 몸빵에 불과한 거예요. 같이 있었던 환자들도 다 다 격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가능하다면 정부 지침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일단 풀어놓고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면 그 지역은 폐쇄하고 후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에요. 근데 만약에 좀 더 선제적으로 간다면 유증상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초기에는 코로나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지금 대구에서는 모든 감기 환자를 검사를 하겠다고 그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대구에서는 모든 감기 환자를 검사한다고 돼 있죠. 그게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전에 시행됐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지금의 우리가 해야 될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게 돼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사실 오늘도 한 명이 왔었는데 37.5도 정도 발열이 있었어요. 있죠. 그러면서 근육통이 있다고. 그분이 코로나면 저희 동네 의사들은 우린 2주간 못 보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왔는데 감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선별 진료소를 보냈는데 너무 이제 검체가 많이 밀렸다면서 오늘 검사를 못한다.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보건소에 전화를 했더니 보건소에서는 가만히 들어보더니 접촉력이 없고 대구도 안 갔다 왔고 해외도 안 갔다 왔으니까 그냥
병원 가서 진료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원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결국에는 나중에 밝혀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정책에 좀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 검사가 RT-PCR이라는 방법인데 그게 사실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한번 거기다 돌려놓으면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결과가 나오는 거라서 인력도 한계가 있고 장비도 한계가 있고 또한 뭐 검사 뭐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증상자들 모두 하겠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좀 불가능한 거 아닐까요? 정책의 아예 변화를 꾀해서 대한민국에 다른 거를 빼놓고 검사는 그런 퀄리티, 수준이라던가 검사 속도 면에서는 세계 진 최고예요. 원장님은 세계 최고인가요? 네네. 하루에도 지금 10,000건 이상 하고 있어요. 그게 다른 나라에 비할 때는 얼마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감이 없습니다. 저는 불만초성이에요. 저는 실제로 RT-PCR을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그 퀄리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상대적으로 더 좋다 안 좋다 이거는 뭐 논하기가 어렵고요. 이건 원래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똑같이 잘 해요. 근데 이게 속도가 문제거든요. 새벽에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새벽에 돌리라고 하면 돌려야 되거든요. 사람을 해야지. 사람 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검사를 하루에 몇 명 정도 하고 있죠? 10,000명 넘게 만명 넘게 하고 하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정말 빠른 속도로 하고 있다. 나가고 있는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라던가 이런 것도 늘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정치의 공짜도 모르지만 인력 늘리기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숙련된 그 사람이 연구자가 해야 되고요. 있는 거죠. 뭐각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각 대학교에 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사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 가다가 픽픽 쓰러지고 픽픽 그럼 쓰러지는- 실제로 보고된 인원보다 실제 환자 수는 훨씬 그렇죠. 많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 데이터를 기다려요. 세계에. 기다릴 왜 수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다 긁어버리기를 태세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사망률이나 뭐 이런 기타 통계들이 아주 정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뭐 사망자가 1,000명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에 뭐 진단된 사람이 뭐 10,000명이었다. 그러면 10%잖아요. 10%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다, 2%다 하면 그 1,000명 곱하기에다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배, 뭐 여러분, 100배 이렇게. 미리 제 정보를 드리면 진 원장님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가 네, 아주 어려우실 수 제가 조금 당황했어요. 이거 좀 어려운데? 수준이 다르죠. 결국 진 원장님은 뭐 대학에서 교수도 하시고 논문도 많이 쓰셨지만 결국 뭐다? 동네 병원을 하고 계신다는 거.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를 착각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잠깐 번역을 해드릴게요. 제가 잠깐 이럴 때라죠. 제가 이럴 잠깐 때라죠. 번역을 해드려야 돼요. 번역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라죠. 지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확진자라던가 또는 검사 대상자 이런 것 뭐 사망자 봤을 때 특히 확진자의 면에서 검사를 해서 확진이 되는 그것이 전체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중국에는 수십 배, 수백 배의 환자들이 이미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는 따라가기 바쁜 거예요. 그리고 그 검사를 해도 의도적으로 다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처럼. 안 하는 일본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요건 하지 않는 동네 의사들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통계를 조작할 수가 있어요. 조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망률이나 치명률, 유병률이 다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지금 자료는 굉장히 정확할 수가 있어요. 전수조사가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괜찮고 또는 검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는 있겠네요. 그 부분은. 근데 아직 수도권에는 전수조사가 안 되고 있는 제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 경기도에도 이제 유증상자들을 위한 별도의 병원, 별도의 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단을 빨리 내려야 되는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진단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걸어다니니까 맞아요.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불안하니까 어디로 오느냐. 이 동네 병원에 와서 내가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네가 알려달라. 저희 의사들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초기에는 증상 차이가 없습니다.
이름은 우한 폐렴이지만 초기에 폐렴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가지 궁금점이 있는데 그럼 이 우한 폐렴은 결국 가벼운 병일까요? 아니면 이 우한 폐렴은 다른 감기와는 다르게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뭘 중요해요? 아니 가벼운 병이라면 그냥 감기처럼 신경 안 쓰면 되는데 왜 이거 우리 다 쓰고 있어야 아니, 되고 되게 좀 복잡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다음 코로나 편에? 바이러스가 다음 편에 다음